지난 시간부터 했던 그 페이지 변조 사고를 이제 간략하게 이제 좀 패킷으로 분석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사고 양식 보고서에 이제 어떤 내용이 들어가고 그걸 이제 작성하는 예시를 위주로 발표를 준비를 했는데요. 발표 진행 순서는 이제 간략하게 지난 사고에 대해 개요로 말씀드리고, 실제 이제 있었던 공격이 일어났던 과정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이제 알아낸 정보들을 토대로 해서 이제 간략한 보고서 작성한 샘플을 토대로 그 침해 사고 분석 보고서에 이제 들어가는 내용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개요는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이제 홈페이지 변조를 확인하고, 홈페이지 변조된 홈페이지에 이제 로그를 확인했을 때 그 홈페이지를 통해서 웹쉘이 업로드되고, 그 외에 이제 웹쉘을 통해서 이제 OS 인젝션과 그 리버스 쉘이 열리게 되는 로그를 확인을 했는데요. 이제 그 로그들, 원래 이제 그 서버, 대상 서버가 되는 시스템도 이제 함께 분석을 해야 되는데, 이 분석 환경이 대상 서버까지는 제공을 하지 않고, 그 시큐리티 어니언으로 이제 캡처된 패킷만을 토대로 해서 분석을 하는 걸 이제 요구를 했기 때문에, 분석 패킷을 통해서 얻어낸 정보를 토대로만 해서 이제 발표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제 그 해당 서버로 이제 되는 시스템의 이제 간략한 정보는 그 이제 문제 출제자가 이렇게 제시를 해줬는데요. 그거는 크게 의미를 가지는 건 아니고요. 보통 이제 이런 분석을 시작할 때, 그 대상이 되는 시스템이 어떤 운영체제를 사용을 하고 어떤 웹 서버를 운영하는지에 따라서 이 부분을 알고 있으면은 또 방향성을 잡고 진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대상 시스템에 관한 간략한 정보에 대해서 이제 작성을 했고요. 실제 이제 원래 지금 왼쪽 하단에 보이는 이 패스워드 넷 AB라는 이 페이지가 원래대로라면 이제 정상적인 페이지인데, 그 변조되는 과정 후에 이렇게 이제 개구리 모양으로 이제 변조되는 사고였었습니다. 이제 사고가 이제 공격이 이루어지게 되는 과정은 그 이제 대상 웹서버의 스카이블루 캔버스라고 하는 이제 CMS를 이제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요. CMS에 이제 RC 취약점이 있는데, 이 취약점 같은 경우는 이제 인덱스 페이지 PID 값을 4를 주게 되면은, 지금 보시는 이 MSG에 이제 넘어오는 이 파라미터 값을 제대로 삭제를 못 해주고 그대로 남게 되면서, 이 MSG 파라미터에 시스템 변수를 넣었을 때 이제 시스템 명령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공격이 실행이 되는 취약점이고요. 이제 해당 취약점에 대해서는 이제 exploit db라든지 이런 사이트를 통해서 또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보시면 이제 이런 식으로 그 해당 취약점에 대한 설명을 찾을 수가 있었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문제 출제자는 이 취약점을 그 패킷만을 보고 이제 찾으라고 좀 의도를 해서 이거를 좀 찾는 게 힘들었는데, 스카이블루 캔버스라는 이제 CMS 경로가 이제 그 홈페이지 경로에 포함이 되어 있어서 관련 취약점을 찾다 보니까 그 관련 취약점이 나온 취약점이 그 해당 패킷에 이제 들어가 있는 걸 보게 돼서 이제 이 환경에서 이용된 취약점이라는 걸 이제 알 수 있었습니다. 취약점 넘버는 이제 1683으로 2014년에 나온 취약점인데, 이런 취약점을 통해서 공격자가 이제 공격을 시도를 했고, 스카이블루 index.php에 PID 값 4를 주면서 name이라는 변수에 nc 명령을 통해서 리버스 쉘을 연결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 리버스 쉘을 이제 디코딩하게 되면은 이런 문자열이 나오게 되는데, 이 문자를 통해서 이제 실제로 이제 63,122번 포트로
세션을 맺고 이제 통신하는 걸 보니까는 -an 이런 명령어, 시스템 명령어라든지 네트워크 조회 명령어를 치면서 그 시스템 정보에 대해서 이제 확인하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실제로 -an으로 이제 받게 되는 결과를 보니까 지금 22번 포트 63,122번 포트로 이제 세션이 맺혀져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리버스 쉘을 통해서 해당 웹 서버에 연결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전에 보셨던 cm0.php라는 일반적으로 좀 많이 보는 형태의 PHP로 이제 구성된 웹쉘을 이제 입력을 하면서 혹시라도 이제 이런 IP가 이제 차단이 되더라도 이 웹쉘을 통해서 이제 백도어로 이용할 수 있게끔 공격자가 시도를 하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다들 많이 본 형태라 아시겠지만은 이제 cm0.php에 cmd라는 파라미터로 문자를 넣게 되면은 이 문자가 실제 시스템에 입력되는 값으로 들어가게 되는 간단한 웹쉘 코드고요. 독자는 이제 이 cm0.php에 업로드된 이 웹쉘을 통해서 시스템 명령어를 확인을 하고 실제로 이제 이 웹쉘이 그 서버에서도 이제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면서 이런 결과값들을 서버에서 공격자에게 보내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실제 이 사고가 이제 메인이 되는 홈페이지 변조에 필요한 그 변조될 이제 HTML 파일과 그 이미지 파일을 wget 명령어를 통해서 이제 수신하는 것까지 확인이 가능을 했었고요.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이제 파일 업로드한 뒤에 이 공격자가 웹쉘로 wget을 통해서 이제 파일 업로드하고 했지만 실제 그 파일경로를 제대로 못 찾았는지 이런 마지막에 index.html로 변경하는 거는 이제 리버스 쉘을 통해서 작업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아까 업로드한 file.html 이 파일로 index.html 파일을 변조시키면서 이런 그 개구리 모양이 들어가는 HTML 코드를 통해서 홈페이지 이미지를 바꾸는 그런 일련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간략하게 그 보고서 방식의 책을 참고를 해서 작성을 했는데요. 이제 보고서 양식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다양하고 많지만 그 내부적으로 이제 들어가는 어떤 정보 같은 경우에는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저는 그 제가 이제 참고했던 서적에 나와 있는 양식을 좀 참고해서 진행을 할 거고요. 이제 크게는 이제 개요와 이 점검 결과 그리고 이 점검 결과에 대한 총평, 이제 간략하게 말하면 설명, 일단 점검 결과에 대한 설명, 그리고 이제 점검을 했던 이제 실제 점검에 대한 상세한 결과들, 그에 대한 이제 분석들, 이런 정보들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개요 같은 경우에는 분석 대상 시스템이 무엇이고, 점검 항목이 어떤 것인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웹서버 한 대만 저희가 봤었지만, 실제로 이제 그 관련된 만약에 이제 공격자가 이제 의도를 하고 했다면은 이 웹서버에 이제 네트워크 정보를 확인하고 로컬에 연결된 다른 서버에게도 이제 접속을 하면서 피해 범위가 확장됐을 경우에 이제 여러 대까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검 대상들에 대한 목록화, 그리고 이제 사고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어떤 사고였는지,
이런 정보를 이제 넣게 되는데요. 이 개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람마다 조금 분석 보고서라는 게 결국은 그거를 이제 실제 읽으시는 분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이실 수 있어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신 분들이 봤을 때 이 점검 결과라든지 총평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해하기 난해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개요를 통해서 대부분 이 내용이 어떤 걸 이해를 하시고, 그래서 이 개요 부분으로만 거의 이제 내용을 이해하신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개요를 좀 중요하게 이제 작성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정보들이 들어가게 되고요. 점검 결과에는 이제 4번에 이제 실상으로 이제 점검하는 부분이 이제 실제로는 이제 점검한 거에 대한 어떤 체크리스트들, 그거에 대해서 이제 좀 바로 특별할 수 있게끔 그런 도표들을 통해서 보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게 되고요. 수평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시스템 점검을 통해서 이제 확인된 것들, 그리고 확인된 것을 토대로 어떤 피해가 있었고, 그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제 재발 방지에 어떤 대응 방안이 있을지, 그런 일련의 내용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점검 상태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이제 생각하는 기술적인 분석 내용들, 레지스트리라든지 서버에 접근했던 내역이라든지 파일이 변경됐다는 내용이라든지, 그런 내용들이 일반적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간단하게 이제 그래서 이제 했던 내용들을 토대로 보시자면은, 내용 같은 경우는 이제 사고 발생 시간, 그리고 이제 인지했던 시간들, 이게 어떤 이벤트였는지 정보들이 들어가게 되고요. 만약에 이게 실제로 이제 시스템 운영 담당자가 있다면 운영 담당자를 통해서 이 서버가 이제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고, 어떤 포트를 통해서 접근이 가능하고 이게 외부에 공개된 서비스인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확인을 하고 작성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뭐 사실 그냥 뒤에 있는 이제 점검 결과에 대해서 대표적인 것들, 그런 것들만 이제 들어가게 되는 부분인데요. 이 양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틀이 이렇게 돼 있어서 이렇게 작성을 했고요. 보통 들어가는 정보에는 이제 운영체제, 그리고 이제 운영체제에서 이제 사용하는 뭐 리눅스라면 커널 버전, 이런 정보들, 그리고 이 서버가 웹 서버인지 DB 서버인지 아니면 그냥 내부적으로 사용하는 개발 서버인지, 이런 정보들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뭐 네트워크 접속 현황이라고 해서 포트 스캔이나 이런 것들 했을 때 외부에서 접근 가능한 게 어떤 포트가 있는지, 이런 정보들 하고, 지금 이 서버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스카이블루 캔버스라는 CMS를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런 이제 이 서버에 설치된 그런 버전들, 윈도우 버전이라든지 리눅스 커널 버전들, 이런 정보들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 외에 이제 이 시스템 위치한 위치에 따라서 이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내부 DMZ 존에 위치해 있으며, 방화벽이라든지 그 내부 IPS나 이런 방화벽을 통해서 이제 운영이 보호받는 구간, 이런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제 설명하는 내용도 들어갈 수도 있겠습니다. 점검 결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점검 항목이라고 해서 이제 점검하는 기간마다 어떤 체크리스트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 이제 조금씩 상이할 수는 있는데, 큰 틀에서 보자면 크게 차이는 없기
없다고 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크게 이제 설명을 드리기보다는 이런 점검 항목에 무엇이 있는지 통해서 이제 어떤 정보를 확인해야 되는지 그런 거를 이제 숙지를 하고 있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보고서를 많이 작성을 한 건 아니기 때문에 사실 보고서 작성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전문적인 지식들을 쉽게 이해시켜야 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제가 생각나는 정보들을 토대로 이렇게 이제 체크리스트를 몇 개 작성을 하고 제가 분석하면서 이제 확인했던 정보들을 이렇게 이제 좀 점검 결과에다가 기입을 했는데요. 이런 거는 사실 특이사항 없음이 아니고 NA 처리라고 해서 해당이 없다고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제가 작성을 잘못한 것 같네요. 이런 점검했던 내용에 대해서 점검 결과에 이제 기입을 함으로써 이제 점검 요약으로 한눈에 좀 식별할 수 있게끔 하는 이런 절차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평이 이제 일상 이제 정리하는 그런 부분인데 점검을 통해서 이제 확인된 결론과 피해 사항들이라든지 이런 실제 일어났던 이런 일련의 과정들에 대한 설명을 작성을 하고요. 어, 시도가 있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다음에도 이런 사고가 없으리란 법은 없기 때문에 이런 사고에 대해서 이제 재발 방지를 하는 이제 권고 사항들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이제 크게 이제 관리적인 대응 방안을 권고해 주는 경우가 있고 기술적인 대응 방안을 권고해 주는 경우가 있는데요. 관리적인 대응 방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상 서버마다 이런 자산의 중요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 자산 중요도에 따라서 보안성이라든지 보안성 검토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나누기 때문에 자산 중요도에 대해서 한번 더 특별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위험 분석을 해주는 것이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뭐 이 서버에 접근하기까지 이제 접근 지역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책을 강화해 주는 안을 제시한다든지 관리적 대응 방안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로 이제 해준다는 게 아니고 사실은 이제 안을 제시를 하는 거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게 이제 뭐 내부 보안 감사라고 해서 이제 내부적으로 이제 뭐 그 내부에서 이제 일하는 뭐 용역 업체라든지 이런 외장 매체 사용 내역이라든지 이런 외부로부터 침해 사고의 이제 경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확인을 하는 이런 안. 그래도 이제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오는 경로에 대해서 침해 사고가 발생할 수 있을 경우에 대한 방어 대책, 그 외에도 실제로 그 내부망을 사용하는 사용자들에 대한 이제 교육이라든지 그런 후속 조치들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제시를 하고 어떤 것인지 설명을 하는 게 있고요. 관리적 대응 방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는 한 번도 그에 대해서는 작성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정확히 이 부분이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지 그게 이제 실제로 이제 안이 제시되고 그게 진행되기까지 과정은 저도 본 적은 없고요. 보통은 이제 기술적 대응 방안에 대해서만 저는 작성을 하기 때문에 기술적 대응 방안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자면은 기술적 대응 방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웹 취약점 점검을 할 때 나오는 그 웹 소스 코드 취약점에 대해서 이제 소스 코드 수정을 권고한다든지 시큐어 코딩이라고 하는 이제 안전한 소스 코딩 방식으로 그 이제 취약한 시스템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스카이블루 캔버스라는 CMS 버전에서 이제 발생한 취약점이기 때문에 이 취약점에 대해서 이제 패치를 한다든지 이런 CMS 취약점의 패치를 함으로써 그에 따라 이제 뭐 그 외에 이제 뭐 커널이라든지 이런 업데이트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런 업데이트에 대한 권고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겠고요. 그 외에 이제 방화벽 정책을 통해서 이제 관리를 하고 있다면은 이 방화벽에서 운영되는 정책이 과연 내부로부터 안전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아까도 보셨겠지만은 최초에 이제 공격이 시도됐을 때 NC라는 이제 리버스 쉘을 통해서 외부에 세션이 맺혀지는 걸 이제 확인을 했었는데요. 웹서버가 외부로 나가는 거에 대해서 제대로 이제 정책이 이루어지고 적용이 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제 이런 웹쉘이라든지 NC 같은 이런 명령어, 이런 공격들에 대한 탐지 패턴이라든지 차단 패턴이 제대로 보안 장비에 적용이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제시가 들어갈 수 있겠고요. 그 외에도 이제 대상 서버의 설정에서 필요한 계정이라든지 뭔가 이제 외부의 이제 공격에 힘이 팩터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없는지에 대해서 설명해주는 내용이 들어갈 수 있겠고, 그 외에 이제 같은 내역이 굳이 있어도 있을 필요가 없는데 같은 네트워크 내역이 있으면서 그런 침해 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그 피해가 이제 확장될 수 있다기 때문에 이런 서브넷이라든지 루팅 설정들에 대해서 보안상 권고를 해주는 내용이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이런 일련의 이제 내용들이 이제 총평에 들어가게 되는 내용들이 있고요. 이제 실제 이제 보고서 점검의 이제 상세 내용 같은 경우에는 보안 장비라든지 시스템 기본 정보 이런 부분들은 이제 시스템 서버에 그 대상 서버에서 직접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대상 서버를 직접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저는 그 어, 보안 장비 로그라고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보안 장비 로그 중간에서 이제 확인된 로그들을 통해서 일련의 이제 공격 과정들에 대해서 이제 확인이 됐고 그 외에 이제 운영 중인 서비스라든지 로그인한 사용자 이력, 파일에 대한 뭐 변경이라든지 삭제, 생성된 이력들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확인을 하고 이것들에 대해서 이제 침해 사고라고 이제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 작성을 하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여기 부분 같은 경우 이제 가장 기술적인 스펙이 많이 요구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런 실제 서버 환경이나 운영 환경에 따라서 뭐가 좀 아직 제가 경험 부족하지만 많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먼저라도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할지 숙지를 한다면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준비를 했고요. 하고 이제 뭐 점검할 때 자주 사용되는 명령어라든지 이런 파일 경로, 로그 경로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정리를 했는데요. 보시면 이제 뭐 대부분 다 한 번쯤은 보신 명령어시겠지만은 막상 이제 해야 될 때는 이 명령어를 이제 다 기억이 나진 경우는 거의 없다고 제가 생각이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를 해두고 치트시트처럼 준비를 해서 필요한 경우에 따라서 쓰는 게 도움이 될 거기 때문에 보통 이제 이런 명령어에 대해서 이제 자동화 스크립트를 작성해서 하는 경우도 많이 있긴 한데 운영 환경에 따라서 자동화 스크립트를 못 쓰게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명령어에 대한 간략한 사용 방법이라든지 봐야 할 로고들이 위치한 경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이라도 숙지를 하고 있는 게 아무래도 도움이 될 것같다고 생각이 돼서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혹시 뭐 질문이나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